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7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주축이 된 이른바 세대 교체일 겁니다. 내일 한동훈 지명자가 과연 어떤 청사진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누가 비대위에 함께할 건지도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텐데요. 이재명 대표로서도 한동훈 비대위가 들고 나올 쇄신의 폭이 크면 클수록 민주당으로서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같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네 분 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으시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돼요. 혹시 비대위원 누가 유력하다고 주변에서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다 웃으시는데 왜 제가 첫 질문을 공통적으로 들었냐면 이현정 의원님 특히 뭐 정치권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네. 대략 이번 주 목요일쯤에 비대위원장 면면이 공개가 되면 주 초쯤에 혹은 뭐 누가 대략 어떻게 잡혔다라는 거는 뭐 취재자라는 기자들이나 혹은 뭐 주변의 측근들에서 흘러나오면서 그게 오보이든 누구든 이름들이 막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극도의 보안으로 시작되는 건 저도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지금 너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대상자로 거론된 사람들한테도 뭐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아직 온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움직임 자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전화했다는 의원들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뭐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아직 이 윤곽이 전혀 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본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큰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제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보면요. 주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이제 586 세력이고 운동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간 주류고 꽤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적인 정당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로 60대 이상의 TK 출신들, 여기가 사실은 이제 정치의 주류고 돼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동훈 이제 이 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주류의 어떤 변화, 이 이제 세대 교체, 우리가 70년대 DJ YS 이철승이 주도했던 40대 기술원과 맞먹는 시즌 2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의 어떤 단초가 바로 이제 비대위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73년생 한동훈이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세대 교체, 이 윤곽은 바로 이제 비대위원들로서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단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에 영입됐던 인사들과 함께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본인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있던 인사들, 뭐 이런 분들, 그 중에서는 뭐 정치를 안 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접촉을 해서 어떤 드러낼 텐데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이 비대위원들의 어떤 의미가 TK, 60대의 어떤 이 주류, 이런 기득권, 이런 것들이 아니네? 지난번 우리가 김기현 체제에서 비판받았던 게 다 영남 출신에, 다 경찰과 경찰 출신에 뭐 이런 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당직 인선과 비대위원 인선이 좀 뭔가 새롭다라는 것들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 한동훈 지명자 1973년생 역대 최연소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역대 비대위원장들 다 일일이 부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60세 이상 정도 됐던 비대위원장과는 일단 표면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대위원회 누가 함께 합류할지에 대해서 취재 혹은 자천타천 나오는 의미가 쉽지 않았던 건 한동훈 지명자 실제로도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가 그렇게 네트워크 혹은 친한 의원들이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29일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누가 함께 할 건지 그럼에도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술도 안 하잖아.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3개,
3개, 6캔을 둘이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저희는 뭐 짠한 척도 안 해요. 그냥 담백한 사람이고 네. 워딩에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다. 그리고 이렇게 스핀을 걸거나 이게 어떻게 퍼지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저희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X세대들 선배들이 예의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 그래서 붙인 게 X예요. 이른바 조정훈 의원은 콜라 친분을 과시했어요. 한동훈 지명자하고. 이민청 관련 소통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먼저 연락한 다음에 수시로 소통한다. 콜라 한 번씩은 대화한다. 그래서 뭐 나이대도 좀 비슷해서 비대위원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 특히 또 하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비서관 검찰 출신인데다가 과거에 한동훈 지명자와 비슷한 이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집합이 되면 비대위원장에 그래서 물망에 오르는 거다. 예상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비대위원 몇 명이 누구로 나올지를 지금 거의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 기사들이 정말 이러저러하게 이제 추측성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은 의원과는 이제 이 조정은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사위 소속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담당 그 법무장관이니까 이러저러한 정책 또는 뭐 현안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소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둘 다 또 술을 안 먹는 또 똑같은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저러하게 만나는 자리라든지 소통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맥락이 지금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서 어떤 선정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을 통한 한동훈 장관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조금 전달된 거, 저는 예. 그 정도 의미라고 봅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같은 또 대학 저 출신에다가 또 오랫동안 윤석열 그 대통령과 함께 특수부 쪽에서 계속 검사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이고 예. 저도 대선 캠프 때 있을 때 주진우 이 법률비서관을 자주 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바로는 이번 총선에도 출마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과 이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저는 친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그 비대위원 구성이라고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정은 의원이나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한 그런 친분의 인맥인 건 맞습니다만 비대위 구성의 면면을 짐작하는데 저 두 창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나 좀 조급하게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김근식 교수께서는 한동훈 지명자 전화 안 받으셨어요? 저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아니 전화가 온 적이 없어요? 혹시 비대위원과 같이 한자고?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전화 안 받으실 척하다가 갑자기 비대위원 가면 깜짝 놀랄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엄청 당황하시는데요, 근데? 아니 왜냐하면 주진우 비서관, 조정은 의원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일부 여성 정치인들도 비대위원장 아주 일부입니다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보통 때 하시던 그 행태를 보면 예.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오시면 그러면 뭐 잘하실 것 같아요. 대선 캠프에서 그런 사법 공약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네.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약속을 지키고 지금 변화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라는 핸디캡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분은 나름대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 영입 대상이 됐던 이수정 교수나 원외에서 쓴소리했던 윤희숙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인연이 꽤 깊죠. 뭐 대정부질문 때도 그렇고 한동훈 지명자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정책의원총회 왔을 때도 실제로 편지까지 전했던 김예지 의원, 김매 의원도 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데 바로 다음 화면을 보면 실제로 이 인물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전화해 보니까 어떤 연락 받은 적도 없고 요청 전혀 없었다.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처럼 보다 새로운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특히 여성 의원들 주목한 이유가 어쨌든 한동훈 지명자가 이임식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이제 사회적 약자 얘기를 좀 했고
비대위 구성이 15명 안팎이라도 결국은 계층과 지역 이런 걸 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여성 인사들의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 특히 이제 젊은 층 여성들이 국민의힘의 총선 득표력의 취약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게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 속에서 몇몇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저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무슨 구체적 근거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당내에서 이를테면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외에 있으면서 당을 향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소장파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 같고 김혜지 의원은 또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국회의원으로서 한동훈 장관과 어쨌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책적인 토론을 깊이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영입된 이제 범죄심리 전문가하고 또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여성 표심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인선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컨대 당의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거나 당내에서 익숙한 인물들보다는 당 밖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비대위가 한 60% 정도의 인선을 외부 인사로 했던 그 성공의 전례가 있잖아요. 그런 성공의 전례를 좀 참고해서 당 밖의 소장파 전문가 그리고 좀 중도적이고 수도권의 혹은 청년들의 표심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일한 보수 여당의 비대위 성공 사례인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 때 외부 인사로 많이 채웠었기 때문에 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낸다. 참신한 인물이어야 되는데 전혀 이름 석자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온 한바탕 위에 오르고 유력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기자들 좀 취재 바짝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아마 고스란히 한동훈 지명자 머릿속에만 있을 겁니다. 비대위 연장 이른바 비대위 세대교체와 함께 또 하나 공천 세대교체 혹은 희생 얘기도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지명자와 함께 장관직을 수행했던 인물 가운데에는 비대위 출범 이후 험지 출마로 돌아선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어떤 선택이 주어진다면 가장 책임이 크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맡는 게 혜택과 책임의 비례 법칙에 의해서 맞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총선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 장관들, 한동훈 지명자와 함께 원희룡 장관은 사실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인 계양을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기에 출사표 던진다고 했었는데 오늘 또 하나 눈여겨볼 바로 박민식.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장관직 물러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인데 며칠 전에는 출마 지역구를 당에 백지임하겠다. 원래 경기도의 분당을 얘기했었다가. 근데 오늘은 어제 오늘 또 총선 지면 3년 넘게 식물정부다. 험지에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무섭긴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로 이제 이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 당내 분위기가 이제 저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다, 또 어디는 어떻게 돼 있다, 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식의 있지 일종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계획들을 짜 있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을을 놓고 김은혜 전 수석과 박민식 장관이 서로 간에 경합을 벌인다는 보도가 심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의 수석을 했고 또 대통령의 장관을 했던 분이 그분 특혜를 받았으면 오히려 험지에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지 않냐는 기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로 바뀌면서 이제는 험지 출마라는 희생과 결단이 전 당에 지금 지배적인 분위기가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장연대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 사퇴,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장제원 의원도 엊그저께 마지막 민원회 할 때 그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총선에서 이게 봐야 우리 당이 진다면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결기를 보이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아마 반민식 장관도 계속 이야기 나오죠. 자기가 가고 싶었던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을을 포기하고 예. 오히려 당이 원한다면 어려운 지역에 가서 586과 맞서 보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서 이제 영등포울이 조금씩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 김은혜 수석도 사실은 갖다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분당 원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당의 분위기라는 게 저는 민주당과 대비되는 우리 당의 혁신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가장 안전하고 편한 데를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중진과 아니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어떤 편안한 그 행로보다는 오히려 그분들 먼저 당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면 예. 사실은 당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분위기이자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울 지역구가 사실은 이제 신경민 전 의원도 있었고 김민석 의원 민주당에 좀 유리한 지역인데 여기를 가겠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이런 같이 한솥밥 먹었던 장관들 말고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과거 얘기했던 이름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네네. TK 영남 중진 기득권 의원들도 아마 한동훈 의원들의 한동훈 지명제 이런 공천 바람 예. 예고가 돼 있다면 그들도 뭔가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게 불면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분위기하고 바람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당의 기존의 긴장연대 하에서는 아 그래 윤핵관 그리고 용산 이쪽이 어떻게든 잘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분위기가 은연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가장 젊고 가장 개혁적이고 당의 변화를 외쳐야 될 초선 의원들이 그 완장차고 연판장 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일신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장연대 이후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에 이어서 박민식 장관의 전 험지행 이런 게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영남에 있는 중진 다선 의원들도 이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영남에서 외쳐나신 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당의 미래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책임감을 느끼겠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화면 속의 주인공 김기현 대표는 일단 뭐 본인 울산 지역구 사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흐름을 다 각기 다른 면면으로 살펴보긴 봐야 됩니다.